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두목렉 강영입니다. 자, 네 번째 시퀀스 셋 딕셔너리 살펴볼 텐데, 시퀀스 좀 낯설죠? 자, 시퀀스라는 표현이 우리 정보처리 필기나 실기에서 주된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시퀀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저희 자료 구조에서 봤죠. 자, 기본 자료형과 관련해서 숫자형, 뉴메릭 들을 봤고요. 자, 지금 여기로 내려온 거죠. 시퀀스 종류의 하위의 스트링, 튜플, 리스트 세 가지가 존재하고 셋 그리고 딕셔너리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주요한 내용인데요. 자, 파이썬 뭐가 출제되냐라고 하면 이번에 학습하는 이 부분은 좀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짚고 꼼꼼히 학습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자, 필기에서도 주된 시험 범위고요. 실기에서는 여러분이 결과를 적으세요 했을 때 명확한 요소들의 묶음 을 표현할 수 있도록 스트링인지 튜플인지 리스트인지 셋 딕셔너리인지 알 수 있는 가로의 형태를 구별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형에서 자료구조라고 했는데, 자료구조, 자료를 어떻게 구성을 해놓고 그거와 관련된 연산을 수행하느냐를 자료구조라고 하는데, 자료의 구성, 자, 컬렉션이라고도 자바에서는 표현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따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범주를 시퀀스라고 묶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따로따로 대조를 해서 암기를 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자, 시퀀스라고 묶으시고, 자, 시퀀스 하면요, 시퀀스 속에 공통적인 처리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연산들이 있는데, 자, 시퀀스 하면요, 일단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앞뒤 나열들을 잘 나열해서 묶어놓은 집합, 요소들의 집합인데 앞과 뒤가 있다는 거죠. 자, 앞과 뒤가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배열이 생각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배열 어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C자바에 있었던 어레이에 파이썬에는 없습니다. 자, 나열을 해요. 자, 이런 뉴메릭스를 섞어서 또는 문자를 섞어서 나열을 해서 요소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시퀀스에서는 나열을 한다라는 건 순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순서가 있으니까 배열 형식으로 나열을 하고, 자, 순서가, 자, 어디 0번째에서부터 있겠죠? 0번째부터 있겠죠. 인덱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0번째 위치부터 순서를 매긴다.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접근을 요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트링에도 인덱스, 튜플에도 인덱스, 리스트에도 인덱싱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슬라이싱이 뭐예요? 자, 쪼개는 거죠. 묶어놓은 걸 부분화한다는 거죠. 부분 추출하는 건데, 아, 슬라이싱 위치적으로 접근해서 추출할 수 있다 인 거고요. 자, 연결할 수 있고요. 자, 스트링과 스트링이 연결되고 튜플과 튜플이 연결되고 리스트와 리스트가 연결될 수 있는 플러스 연산과 그 나열들을 반복할 수 있는 아스트릭 곱하기 연산, 숫자에다가 하는 거 아니니까 연결이랑 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호의 반복. 그렇죠? 자, 그리고 자료의 존재 여부 파악할 수 있는 기타 연산자, 앞 시간에 배웠던 인연산자가 시퀀스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라는 겁니다. 스트링, 튜플, 리스트 저희가 차례대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셋은 시퀀스가 아니네요. 자, 시퀀스, 순서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묶어놨다, 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순서가 없으면 인덱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당연히 슬라이스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셋에 대해서 시퀀스와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셋과 관련해서 셋과 유사는 한데요. 기호적으로는 자, 매핑. 키와 밸류 값을 매핑해 두는 딕셔너리는 좀 더 다른 구조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자, 5가지 주되게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도 정의적으로 스트링즈 앞에서 많이 예를 들여봤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홀다운표, 쌍따옴표 엄청 헷갈리셨죠? 다 동일합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홀다운표와 쌍따옴표 구별 안 한다. 자, 그러면 뭡니까? C자바에서는 구별 반드시 한다를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우리 파이썬 특강의 의미예요. 자, 홀다운표, 쌍따옴표.
구별 안 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이썬은 문자형이 없고 문자열형이라고 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열형. 그쵸? 자, 홀다운표, 쌍따옴표 상관없다. 그쵸? 자, 혼용은 불가능하다는 건 앞에 홀다운표로 시작하면 뒤에 홀다운표로 마무리해야 되고요. 쌍따옴표로 했으면 쌍따옴표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고, 홀다운표로 시작해놓고 쌍따옴표로 마무리하거나 쌍따옴표로 시작하고 홀다운표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 그게 혼용 불가능이에요. 자, 그럼 파이썬이라는 문자들의 나열 집합을 홀다운표로 했을 경우와 쌍따옴표로 했을 경우엔 동일한 문자열 상수값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파이썬은 뭐 유니코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 시어나는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다. 이것도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굳이 그래도 필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아유, 어떡해요? 자, 시어너와 자바에서는 홀다운표로 하면 이건 뭐예요? 아, 구별되는 거죠. 쌍따옴표로 했을 때랑. 자, 위에 건 문자 상수. 자, 밑에 건 문자열, 스트링 해서 문자열 상수 구별을 해요. 자, 크기도 차이가 나죠. 넓은 자가 있고 없고 이고요. 자, 우리 파이썬은 아이, 안 그런다. 이렇게 구별 안 하고 동일하다. 유니코드로 되어 있고요. 자, 프린트 해서 그러면 왜 파이썬은 쌍따옴표, 홀다운표를 다 동일하게 취급할까요? 그럼 어떤 경우에 구별해서 써야 될까요? 저는 파이썬 특강에서 웬만하면 쌍따옴표로 표현을 일부러 하려고 합니다. 그죠? 예. 자, 쌍따옴표로 표현을 할 거예요. 홀다운표로 뭐 대부분의 에디터에서는 홀다운표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쌍따옴표로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C자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까 봐. 근데 동일합니다. 그러면 언제 구별하냐고요? 이럴 때 구별하려고 홀다운표, 쌍따옴표를 구별을 명확하게 하는 거. 자, 나는 자 보세요. I am happy를 찍고 싶어요. I am인데 I'm happy라고 해서 홀다운표 찍고 싶어요. 화면에. 그렇죠? 그러면 문자열내에 홀다운표 문자가 있지요. 자, 그럴 땐 쌍따옴표로 표현을 합니다. 문자열을. 홀다운표로 하면 에러가 나요. 그렇죠? 자, 자, 그러면 나는 합격해서 앞뒤에 쌍따옴표로 하고 싶어요. 결과를. 그럴 때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앞뒤에 홀다운표로 문자열을 감싼다. 이걸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와는 좀 별개예요. 별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파이썬이 스크립트 언어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러한 상황들, 저 문자를 다룰 수도 있는데 여러 줄을, 그러니까 줄바꿈 자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저희는 표준 입출력에서 이스케이프 문자를 배우긴 하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두 줄이죠. 자, 이게 출력 결과예요. 나는 패스 다음 줄에 DNA 찍고 싶다. 그럼 줄 바꿨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대로 출력이 되라 그럴 때 쌍따옴표 3개 또는 홀다운표 3개를 치시면 됩니다. 그죠? 홀다운표 또는 쌍따옴표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두 줄. 개행이 행 바꾸는 게 구별 두 줄로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홀다운표, 쌍따옴표 똑같아요. 3개로 해도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음 줄에 하면 한 줄, 두 줄, 세 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혹시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출제를 하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기시험에서 결과를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 근데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이썬 처음에 가장 궁금해하는 게 홀다운표, 쌍따옴표이다 보니까 얘기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순서 시퀀스이니까 시퀀스의 스트링이다 보니까 인덱싱 위치 접근이 가능하다. 위치 접근해서 자, 문자 변수명을 적고요. 인덱스 숫자를 적어요. 숫자죠. 당연히 0 포함되겠죠. 0에서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자, 결과 보시면 여러분 센스 있으시니까 아실 수 있어요. 자, 인덱싱 관련해서 0부터 나열한다 체크하시고 자, 위치를
마이너스 음수 인덱스. C 언어는 안 되지만 파이썬 배우기 전에 배우셨던 자바에서도 이렇게 인덱싱 합니다. 그죠? 문자열 객체에 대해서. 자, S에는 쌍따옴표, 홀따옴표 똑같죠? HRD 한 칸 띄고 K 대문자 OREA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S라는 문자열 변수 객체죠. 자, 이것도 객체입니다. 자, 그것의 길이. 자, 문자열의 길이 총 몇 글자인가 궁금하죠. 그죠? 몇 글자인가. 일 때 사용하는 함수가 len입니다. 소문자 L이고요. len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C 언어, 자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자바 얘기를 할게요. 자바에서는 주의하셔야 되죠. 그쵸? 예. 자, 숫자 배열의 경우 어떻게 해요? 길이와 관련해서 배열의 크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자, 만약에 a.length 속성이에요. 속성. 그쵸? 필드 정보 점 소문자 L 랭스고요. 만약에 문자열이다 그러면 S 점 소문자 L 랭스 뭐예요? 소괄호 열고 닫고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객체에 속한 속성과 메소드 이렇게 숫자 배열, 문자열 구별을 하셔서 랭스인데요. 우리 파이썬에서는 그 랭스의 len이 해당 객체의 크기 길이를 구합니다. 자, C 언어에서는 실제적으로 만약에 배열 문자열의 크기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사이즈 합니다. 사이즈 오브. 그죠? 연산자를 통해서 사이즈 오브 하는데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자바에서 랭스와 랭스 메소드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 자, 파이썬과 헷갈리지 마시고 구별하시라는 거. 자, 그러면 문자열 자체를 찍어 볼게요. S. 자, 화면 결과가 문자열 뒤에 플러스 문자열 연결 연산에서 HRD 코리아 찍혀요. 자, 그럼 문자열의 길이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한 칸 띄고 세고 9예요. 그쵸? 랭스가 9예요. 9글자. 9개인데 자, 플러스가 앞에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에서 출력하고 싶을 땐 str로 숫자구를 쌍따옴표 9로 만들어주고 연결한다. 이게 약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눈에 익혀두세요. 자, 저희는 어떻게 해요? 파이썬을 화면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이 재밌는 파이썬을 자, 어떻게 정보 처리에 집중해서 학습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유인물에 나와 있는 텍스트 꼼꼼히 한 번씩 보고 가시고 굳이 복습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쭉 한번 수강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순서 있죠? 시퀀스니까. 그럼 뭐 한다고요? 이렇게 가까로 마치 C 언어의 배열, 자바의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는 인덱싱 가능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배열 이름에 뭐예요? 가로, 대가로. 그죠? 자, 그래서 0번째 값은 그죠? 0번째 값은 대문자 H. 그죠? 1번째 값은 반환이 R이 되고요. 두 번째 값은 D. 이렇게 한 글자씩 추출한다라는 게 인덱싱입니다. 요소 하나 추출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렇죠? 요소 하나 추출. 여러 개를 묶어놓은 그쵸? 집합 중에 요소 하나 추출이 각가로 하나이고 숫자 하나만 적습니다. 자, 그러면 9 보이시죠? 총 개수는 9개인데 0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A가 몇 번째예요? 8번째. 제가 이렇게 8 하면 소문자 A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문자열의 마지막이죠. 자, 시작은 명확하게 0번째, 그쵸? 0번째 시작인데 마지막은 문자열의 길이마다 다르겠죠. 짧고 길고. 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객체니까 문자열 객체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시퀀스에서는. 자, 이렇게 -1 해서 앞에서부터는 0, 1, 2, 3, 4 해서 나가는데요. 이 마지막은 -1, -2 역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1 하면 역시 마지막 문자 열의 값, 요소값 SA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랭스를 아니까 8이라고 여러분이 직접 손가락으로 세지 않으셔도 배열의 개수보다 하나 빼면 마지막 번째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9가 랭스 함수로 알고 있고 빼기 1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마지막 위치 값을 알 때 랭스 함수 빼기 1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랭스와 더불어 인덱싱 하는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시퀀스, 스트링의 슬라이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말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자, 슬라이싱 하면 뭐예요? 자르는 거죠. 부분 추출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전체 중에 부분을 저희가 얻어오는 거예요. 부분 추출이라고 해서 자르는데 자를 때 중요한 게 위치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고 해야 되니까 숫자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죠. 인덱스예요. 자, 하나 추출할 때 가까로 속에 숫자 하나였는데 알고 보면 하나일 때 말고 여럿일 때는 콜론을 통해서 일부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한 개만일 때는 이런 콜론 교환 안 쓰죠. 자, 그럼 시작 위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쵸? 자, 여기서 시작해서 끝까지는 연속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스텝이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띄엄 일정 간격 요소를 추출합니다. 부분. 그렇죠? 자, 이렇게 뭔가 규칙성이 있을 때 스텝을 쓸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퀀스에서 뭐 가능해요? 연결 현상과 반복 현상 가능하죠. HRD와 코리아를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한 S3는 HRD 대문자, K 대문자, OREA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결과가 S3라는 변수에 객체 생성하면서 대입이 되고요. 자, 반복하면 곱하기 3이겠죠. 자, 출력을 했을 때 여러분은 뭐 어렵지 않게 결과를 유추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밑에 인덱스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뭐뭐에서부터 뭐뭐까지 하면 한국 사람은 대부분 범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인덱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이전까지. 그죠? 네, 어디까지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전까지 하고요. 자, 빼기 1이라는 공식, 뭐 그런 공식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포함하고 이전까지 포함하지 않는 숫자의 범위에 대한 추출, 위치 추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하나 뜯어요. 하나 추출해요. H. 그죠? 근데 가까로 소개. 그죠? 콜론 하나 등장하면서 시작과 끝. 자, 0번지부터 3번지 이전까지. 자, 그러면 3 빼기 1 머릿속에서 자, 두 번째 인덱스까지는 0, 1, 2, 3 이전까지니까 HRD 추출하는 거. 자, 그럼 시작 인덱스는 일단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콜론은 생략하면 안 돼요. 근데 생략할 수 있다. 숫자 0은 시작에서는 기본이 0이니까 생략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콜론 3 하면은 역시 3 이전까지. 자, 파이썬이 직관적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뭐 기본은 제로 베이스고 3 하면 3개구나가 코드에서 좀 노출되는 거죠. 자, 그럼 자, 이렇게 생략해가지고 3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끝까지. 자, 끝 하면 0, 1, 2, 3, 4에서 마지막 개수 8개 빼기 1 해서 7개가 끝이다. 또는 랭스 하면은 저희가 인덱스 하는 이 끝위치에 대해서 플러스 1 안 해도 되죠.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럼 아무튼 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8을 하거나 마지막 위치를 적게 되는데 8 이전까지 7 플러스 1까지. 자, 저런 표현보다는 끝부분을 생략하면 그냥 끝까지예요. 자, 시작은 생략하면 0부터고요. 끝은 생략하면 끝까지.
저렇게 표현을 많이 하겠죠. 뭐 당연히 필기 문제에서 매번 나오죠. 그쵸? 필기술기의 주요 관점이 이런 슬라이싱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앞뒤 다 생략하면 뭐가 생략되고요? 0이 생략된 거고, 자, 뒤에 생략하면 뭐예요? 마지막까지라는 표현으로 해서 저렇게. 자, 그럼 다 생략했는데 갑자기 스텝이 등장한다. 그럼 전체에 대해서 시작 0부터 2 플러스 2니까 자, 0 더하기 2는 2. 위치. 그쵸? 예, 2 더하기 2는 4. 자, H 출력되는 겁니다. 자, D5 플러스 2. 그쵸? 예, 플러스 2예요, 여기에. 자, 플러스 2. 플러스 2. 이 간격. 더 뒤가 아니죠. 전체 영역 내에서 해서 H, D 소문자 O, E가 추출이 되는 거죠. 자, 필기 문제 좋겠네요. 자, 해서 문자열 슬라이싱을 봤는데 이게 시퀀스의 슬라이싱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열만의 함수에서 문자의 함수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객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객체의 기능. 정해진 기능이죠. 자, 헬로 월드라는 str이 있는데 출력해요. 그럼 전체가 출력되겠죠? 자, 그럼 이 객체. 자, 얘 객체예요. 객체다 보니까 거기에 속한 기능에서 점이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이 내부의 기능에서 점 나오는 건 정확하게 메소드죠. 그래서 문자열에 정해진 함수. 내장 함수라는 표현보다는 메소드 함수라는 표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어퍼. 자, 여러분 익숙하시죠?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퍼 메소드. 자, 메소드니까 소가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뭐예요? 모두 대문자로. 점, 로어. 모두 소문자로. 자, 변환하는 게 아니고요. 출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str에는 변화가 없고요. 저희가 출력하기 직전의 결과를 따져주면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시작하는 부분, caps 부분만 대문자로. 그쵸? 자, 이거 재밌습니다. 타이틀이라는 메소드가 등장을 했는데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면 단어의 시작을 대문자로. 그쵸? 한번 여러분이 뭐 예제 보시면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소문자 L인데요. 개수를 세요. 그 글자가 이 문자열에 몇 개 있지라고 했을 때 카운트. 메소드입니다. 점이니까. 자, 점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카운트. 자, 홀다운표 좋고요. 쌍따옴표 좋아요. 그 문자열이 몇 개가 있냐? L이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자, 카운트. 영어 단어 그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L이 해당 문자열에 몇 개 있니? 3개요. 그쵸? 3개.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돼요. 카운트. 자, 그러면 find. 자, 이 두 개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find는 뭐예요? 찾아라 라는 거죠. 자, 소문자 L을 찾아라. 자, 소문자 L을 찾는데 헬로윈은 L이 몇 개? 2개예요. 그러면 여러 개면 첫 번째 나오는 L을 찾습니다. 자, 0, 1, 2 위치. 세컨 위치인데요. 이 위치. 두 번째. 뭐뭐 변체 해서 몇 번째. 그쵸? 라는 의미. 두 번째. 두 개가 아니에요. 자, 해서 자, 카운트와 파인드 구별을 하시면 좋겠고 일부러 헬로 월드 사이에 스페이스바 한 칸을 띄워놨는데 자, 한 칸 띄어있는 공문자를 기준으로 분리하여라 라고 해서 자, 분리를 합니다. 헬로우 한 칸 띄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 문자열 분리를 해요. 자, 그럼 문자열 분리를 하면 하나의 요소가 2개의 요소로 분리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결과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각가로, 대가로. 그쵸? 예, 대가로의 요소 분리되었다라고 해서 자, 그냥 분리됐다 보다는 리스트 형태로 반환되었다라는 걸 표현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교체예요. replace. 자, 문자열의 부분 요소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소문자 L이 있는데 그 소문자 L 부분을 이렇게 아스테릭으로 변경하여라. 아, L이 3개였네요. 여기 3개였네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찾아내는 게 위치, find였고요. 자, replace는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정한 문자로 변경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출력하면서 변경하는 거라 원래 객체인 스트링은 마지막에 출력하면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자, 파이썬에서의 문자열 메소드, 그죠? 정리가 되고 자바랑 참 비교하셨을 때 뭐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 예제 하나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문자열 함수, 홀따옴표, 쌍따옴표 좋습니다. 자, 주민번호인데요. 뭐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 좋은 예제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분 추출, 요소의 부분 추출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게 주민번호에서는 생년월일 정보를 알 수 있네. 그죠? 알 수 있네. 그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추출하는 상황, 슬라이스 상황에서는 문자열을 추출하면 부분은 문자열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되어 있을 때 뭐 문자열 연결 연산에서 출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 칸 띄웠기 때문에 한 칸 띄인 거고요. 자, 플러스 연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붙죠. 쉼표가 아니니까. 자, 0번째부터 2번째까지. 자, 0, 1, 2, 그쵸? 3, 4, 5, 6, 7 해서 13글자가 있는 부분에 하이픈까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시작 위치에서부터 2개, 2 이전까지 해야 2개 추출하고요. 자, 그럼 다시 시작 위치 2에서부터 4개 이전까지. 자, 그럼 2개라는 뜻이 얼핏 시작과 끝값의 차이를 가지고 2개 추출한다는 걸 노출하고 있는 거죠. 자, 4번째에서부터 6번째 하면 자, 이렇게 생년월일 구별이 됩니다. 자, 이런 문자열 함수와 관련해서 메소드 자연스럽게 뭐 접근하는 거예요. 프린트, 주민번호에 뒷자리를 감추고 싶어요. 아스테릭으로요. 자, 많이들 그렇게 하죠.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생년월일이랑 성명정보 정도.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그죠? 자, 여기 1 있는 데까지는 표현하고 뒷자리는 다 감추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요. 자, 보시면 주민 0부터 8까지 추출하는 거예요. 그죠? 추출된 객체 해서 0부터 8 이전까지 해서 여기까지 추출을 합니다. 그죠? 자, 거기까지 추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처리를 해라. 뭐요? L-just, left just, R-just도 있어요. 자, 그럼 뭡니까? 총 14자리를 확보하고 14자리. 주민번호는 13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요 하이픈이 있기 때문에 랭스 하시면 14개가 나와요. 그죠? 네. 자, 그럼 총 14자리. 이게 14자리예요. 확보하고 뭐요? left, L-just라고 하면 자, 추출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이 8개의 글자를 L, left에 붙이고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아스테릭 내가 지정한 문자로 반복해서 채워라. 빈 영역을. 이런 거 추출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슬라이싱해서 관련된 메소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메소드 뭐 추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올해의 나이. 만약에 올해가 2020년도라고 하면 한국 나이로 따졌을 때 플러스 1 해서 만 나이 구할게요. 2000 빼기. 자,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2자리예요. 근데 1990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1900 빼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쌍따옴표요. 이렇게 추출을 하면 쌍따옴표 9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계산하기 위해서 인트로 쌍따옴표 떨치고 해서 90 해서 자 빼기 90 한다라는 거죠. 자 빼기 90 하면 나이가 계산되고 나이가 계산되죠. 그럼 뭐가 나와요? 에이지는 31. 그럼 다시 출력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문자를 연결할 때 뭐가 필요해요? 다시 쌍따옴표 붙이고 31 해서 자 캐스팅 자료 형변 아래 int와 str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용되어지는 게 파이썬 코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예요. 자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추출과 관련된 슬라이싱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추출이란 표현을 썼지 슬라이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죠, 여러분. 자 그럼 자 자연스럽게 해요. 이걸 그림을 그려서 0번지, 1번지, 2번지에서 제가 기출해설 강의에서는 해설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라는 표현을 적용을 했을 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인풋 함수 쓰겠네? 그쵸? 예, 처음과 끝에 세 글자 처음에 세 글자, 끝에 세 글자 추출하고 싶다. 처음에 세 글자 우리 배웠으니까 그쵸? 예. 자 끝에 세 글자 자 끝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서 세 번째 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거기에서부터 뒤에 말 안 하면 끝까지잖아요. 시작 0 생략된 거고요. 그렇죠? 예, 0 생략이 된 거고 마이너스 1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문자열 연결 연산자 플러스 출력하는 파이썬 코드는 자 3번 스트링 0에서부터 3 마이너스 3에서부터 끝까지는 두 번째 콜론 다음을 생략할 수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푸는 게 파이썬 배우고 푸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그림 그려서 0번지 인덱스에서부터 1번, 4번을 다 따지셔서 풀으실 수 있었던 문제가 기출문제의 필기 문제 유형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필기던 실기던 출제 언제든지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괄호 주의하셔서 분류해서 암기하세요. 자, 저희 튜플 먼저 볼게요. 튜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데이터베이스 아닙니다. 자, 튜플 자료형 자료 구조는 소괄호로 요소를 묶는 집합입니다. 소괄호. 그렇죠? 이름이 소괄호라고 표현을 했죠. 자, 소괄호 튜플은 일단 중요한 건 순서가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시퀀스다라는 거죠. 시퀀스 중에 튜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쵸? 예. 자, 순서가 있고 불변의 객체들의 집합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한번 생성되면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게 튜플의 특징이에요. 그걸 불변이다라고 한 거고요. 한번 생성되면 저희가 접근해서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리플레이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에서 튜플이 하나의 원소만 존재하는 경우는 튜플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 되고요. 여러 개, 2개 이상 튜플로 생성할 수 있고요. 소괄호가 생략되어도 튜플은 가능해요.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쉼표로 해도 튜플이에요. 소괄호 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굳이 구별을 하자면 기본 혼합, 중첩 튜플 있고요. 자, 예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서, 시퀀스니까 자, 튜플과 관련해서는 이 불변이라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튜플에 자 이렇게 T 가로 열고 닫고 그렇죠? 출력을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출력이 되고요. 자, 그럼 아무것도 없는 소괄호 상황 이거 지금 튜플 맞나? 라고 했을 땐 저희 처음에 배웠죠? 타입 함수를 통해서 확인하면 튜플 자료형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 튜플 생성할 때 이렇게 소괄호만 해도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 1, 3, 5 그리고 3.14 그리고 문자열 요소 이러한 요소들을
쉼표로만 나열해도 되고요. 소가루를 쳐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튜플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튜플 찍어보면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확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결과 쓰세요 그러면 소가로인지 각가로인지 중가로인지 매우 명확하게 하셔야 이게 튜플이라는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자, 튜플, 시퀀스에 대한 구별 이렇게 하고요. 자, 시퀀스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순서 있죠. 인덱싱. 자, 0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0번째입니다. 1이 0번째 요소 1개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 뭐예요? 그냥 유식하게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죠? 인덱싱. 슬라이싱 되죠. 시퀀스니까 0번지에서부터 2 하면 2개 0. 자, 2개 앞에서부터 2개란 뜻이고요. 자, 마이너스 1 한번 해봤어요. 콜론 마이너스 1 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마이너스 1 간격으로 란 뜻이 아니고요. 뒤집어서 역으로. 그죠? 역으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요. 뒤에서부터 맨 앞에 1이 뒤로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 length를 하면 5개의 요소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자, 이거 뭐예요? 시퀀스. 자, 시퀀스인 튜플은 뭐예요? 플러스 연산 곱하기 연산 된다. 자, 연결 연산인데요. 문자를 연결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튜플과 튜플을 연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여러분이 개념적으로는 추가됐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연결 연산이니까 그래도 튜플 상황에서 보자면 자, T 이미 튜플이죠. 그죠? 예, 이미 튜플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해서 이것도 튜플이죠. 소괄호니까. 자, 해서 연결을 하면 뒷부분에 이렇게 요소의 집합이 좀 더 연결해서 크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곱하기 2 하면은 튜플 자체가 변경이 돼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이니까 이렇게 하나 더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튜플의 플러스와 곱하기는 보시면 튜플 자체의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시면 자, 더하기 연산이니까 누적하는 처리처럼 보여서 대입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곱하기는 뭐냐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튜플 자체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도 t는 t 곱하기 2라고 넣어주고 t를 출력했어야 되는데 이런 대입이 있는 경우와 대입이 없는 경우를 여러분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인연산 당연히 되죠. 인연산 시퀀스에서 되니까 포함하니 t 어디를 보고 t 속에 포함되니 당연히 여러분이 코딩하시면 프린트하면 되는데 자, 정확하게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 그래서 이 현재 상황 튜플 상황에서 3.14 인이 있죠. 그러면 존재하는 판단에서 true,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가로 없어도 이렇게 쉼표 연산자에 의해서 튜플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불변이라는 뜻을 이 코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t의 0번지 출력은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 11을 넣어라? 여기에 1인데 이걸 11을 해라? 이런 건 안 된다. 요소를 변경할 수 없다입니다. 생성된 이후에. 자, 그래서 관련된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 튜플도 시퀀스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설명 제가 반복하면서 해드리는 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첩 튜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인덱스의 문법 각가로가 이렇게 표현돼요. 마치 배열의 2차원 배열처럼 행렬 구조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중첩 튜플, 네스티드 튜플. 그럼 중첩됐다 그러면 뭐예요? 뭐뭐 속에 있다. 튜플 속에
요소로, 구성 요소로 튜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소가로 속에 소가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에 파이썬 있고요. 1, 3, 5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앞에 있는 파이썬도 시퀀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요소별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튜플로 봤을 땐 두 번째 요소. 그렇죠? 예, 튜플로 봐서는 0인덱스, 튜플로 봐서는 여기가 1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 일단 T 다 출력해라. 그러면 이렇게 소가로 중요하죠. 튜플 전체를 찍었고요. 자, 쉼표 두 개죠. 그쵸? 예. 네스티드 되어 있어도 이 외곽 가로에서는 두 개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1차원적으로 인덱싱 되어 있는 0, 1 하면은 파이썬, 그리고 1 위치에 있는 135 되어 있는 하위 속에 있는 내부 튜플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135를 하나하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값 추출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원을 접근하고 자, 그 속에서 자, 여기에서 여기는 0번지, 1번지, 2번지로 내부 튜플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각가로로 다시 한번 0번째, 1번째, 2번째 하면 하나 요소가, 내부 요소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부자연스럽게 2차원 구조로 그리실 생각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면 파이썬도 하나하나 들어가고 얘가 직사각형으로 지금 그려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뭐 P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0인덱스에 0. 자, 0, 1, 2, 3, 4, 5. 문자열도 시퀀스이기 때문에 저렇게 부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정도로 튜플은 정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좀 특이한 특징은 내부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리스트죠. 자, 파이썬 자료 분석을 하거나 파이썬을 활용을 하는 방법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접하게 될 시퀀스는 대괄호가 있는 리스트예요. 자, 시퀀스 순서 0번지부터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순서가 있고요. 얘는 가변이라고 나와 있죠? 변경할 수 있어요. 앞에서 튜플은 못 변경하는데 얘는 요소값을 변경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당연히 리스트 속에 또 리스트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혼합 리스트 존재하고요. 자, 리스트가 시퀀스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배열 요소 0번째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그죠? 인덱싱 추출, 그쵸? 하나, 자, 슬라이싱 부분, 연결과 반복 연산, 2연산자로 자료 확인 여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쭉 코드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낯설지는 이제는 않을 거예요. 자, 빈 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하면 A가 만들어집니다. 리스트 형태로. 자료형이 결정되고요. 객체가 생성되고 타입을 봤더니 비어있긴 하지만 너 리스트구나 라고 해서 자료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객체의 상태를. 자, 그리고 10, 20, 30 쉼표인데 자, 튜플은 생략할 수 있지만 리스트는 생략하면 안 되죠. 요소를 재팝으로 묶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소를 묶어야죠. 자,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만들고 출력을 했더니 자, 출력했을 때 이거 리스트 형태다 꼭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분 점수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출력하실 때. 자, 당연히 랭스 하니까 몇 개? 5개 요소가 있고요. 그죠? 자, 슬라이싱 앞에서부터 5개, 5 이전까지니까 5개죠. 이렇게 전체를 출력했죠. 앞뒤 다 생략하셔도 되고. 자, 보시면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출제하는 건 필기에서나 언급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차이점. 콜론 하나예요. 시작은 생략했으니까 0이에요. 끝위치가 -1이에요.
그러면 맨 끝 이전. 자, 뒷부분은 이전이니까 40까지 출력하는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 1은 위치적으로는 이렇지만, 자, 슬라이싱 되는 부분은 이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까지. 주의하실 점.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텝 부분을 마이너스 1, 세 번째 요소가 마이너스 1일 땐 역으로. 두 개가 매번 헷갈리겠죠? 출제하기 좋겠죠, 필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될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전체에서 시작 나와 있는 거 꼭 생각하시고, 두 개 간격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니까, 그쵸? 이렇게, 그쵸? 변이 값이 2다라고 해서 인덱스 처리가 되고요. 자, 보시면 리스트 연산. 자, 당연히 플러스 곱하기 표현을 해서 리스트 간 결합. 그쵸? 자, 그리고 리스트의 반복, 요소의 반복이죠. 자, 그리고 존재하느냐, 10 있나요? A에 10 있잖아요. true. A에 70 있나요? 없잖아요. false. true, false의 불리한 상수에 대해서는 대문자인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한 번만 이론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스트 함수 할 때, 자, 이 함수라고 했을 때 메소드 기반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추가하거나 병합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리스트 객체의 내부 메소드가 있습니다.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럼 리스트 함수 한번 정리를 쭉쭉 볼게요. 자, 리스트 A, X에 10, 20, 30이 있습니다. 10, 20, 30. 자, X. 제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이유가 파이썬 간단하고 직관적이니까 다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펜드 뭐예요? 추가. 그쵸? 근데 뒤에 요소 추가. 한 개 추가할 때 어펜드 씁니다. 저 요소 추가. 제가 한 개. 그쵸? 아, 인덱스가 하나 더 늘어났겠네요. 저 출력 40 뒤에 붙죠. 자, 그럼 어펜드 50 그리고 출력하면 12, 10, 30, 40, 50 상황입니다. 그죠? 자, 리스트죠. 자, 그런데 나는 1과 2의 리스트를, 그쵸? 이거 연결 아니에요. 플러스가 아니에요. 어펜드 하면, 자, 어펜드 하면 두 개를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해서, 두 개가 아니에요. 어펜드의 특징은 제가 한 개라고 했죠. 한 개 단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한 개다 해서 이거 자체가 요소가 돼서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6개의 요소. 자, 그런데 내가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야 돼. 그러면 뒤에다가, 자, 이건 조금 특이한데 extend 합니다. 병합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단어가 뭐지가 아니고 extend예요. 자, 1, 2 하면은 이렇게 요소로 증가한다. 자, 그럼 6번째, 7번째, 8번째. 그죠? 0, 1, 2, 3, 4, 5, 6, 7 인덱스 위치로는 그렇고요. 자, 총 8개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설트는 뭐죠? 되게 헷갈리죠, 그쵸? 자, 원하는 위치에 70. 나는 0번째 어디예요? 0번째가 시작이니까 1번째 하면 여기죠. 자, 기존에 1번째 위치. 얘 70 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고 뒤에 밀린다라는 거죠. 리무브는 위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자, 리무브는 값이에요. 10 하면 10이라는 값을 명확하게, 그쵸? 삭제한다. 근데 10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떡하죠? 첫 번째 것만 생략한다. 그러니까 삭제한다 해서 첫 번째 10이 있으면 10 지우는군요. 그렇죠? 자, 그럼 리버스 메소드 점이죠, 다. 자, 그러면 역순으로 이렇게 반환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역으로 출력하는 시퀀스 연산도 되지만 이 메소드,
리스트의 함수적으로 리버스. 자, 주석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소 추가 뒤로 원하는 위치로 원하는 값. 그죠? 네. 자, 뒤로 리스트 추가 병합 삽입 원하는 값 자체를 삭제하는 부분의 메소드를 리스트에서 살펴봤고, 이 리스트가 가장 저희 시퀀스에서는 기본이 되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뭐가 가능해요? 아유, 아까 리무브 했잖아요. 생성된 리스트 자체에서 값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인설트도 되고, 그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입 연산도 됩니다. 자, 시즌에서 리스트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되고요. 자, 함수에 리스트 가로 열고가 있어요. 이것도 리스트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본 거고요. 자,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문자열 세 개죠. 세 개의 시즌을 넣고, 자, 뒷부분에 어펜드를 붙여요. 겨울, 그리고 뒷부분에 어펜드를 붙여요. 여름. 자, 그럼 출력을 해봤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중복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뒤에 반복해서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점 리무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여름이라는 값이 제거돼서 이렇게 출력을 했더니 앞에 있는 여름 제거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값을 적어줘야 여기다 숫자 적으시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L이라는 파이썬 자체의 키워드 명령어가 있어요. 자, 딜리트에 DL을 하고 여러분이 얘는 값을 삭제하고 싶은데 나는 위치에 있는 걸 삭제하고 싶다.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걸 삭제하고 싶다. 그래서 인덱스를 적으면 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여기에 있는 여름을 지우고 싶다. 그래서 여름 지우면 출력하시면 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름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어디? 1번째 위치에 여름 했을 때 인덱스 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요렇게 나는 변경하고 싶다라고 해서 요소에 접근해서 직접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리스트의 수정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거고, 특이한 점은 리무브와 대리 값을 제거 값 정보를 가지고 가서 그 값을 제거하느냐 또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그 값을 제거하느냐를 구별하시는 게 그래도 파이썬의 리스트 학습하실 때 중점을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럼 리스트의 함수 좀 더 추가적으로 그래도 무난하게 한번 보는데 얘는 진짜 함수예요. 자, 랭스의 len 하면요. 몇 개? 6개. 자, 그러면 6개 중에서 맥스 있습니다. 맥스 알고리즘으로 작냐 크냐 비교하는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합니다. 파이썬에서. 그렇죠? 네, 굳이 그런 부자연스러운 C스러운 코드 할 필요가 없네요. 함수 지원되니까. 기본이에요. 자, 점이 아니고 객체를 넣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70, 10. 자, 이렇게 구별은 하셔야 돼요. 점. 이건 메소드죠. A 객체가 있으면 그 A 객체 상황에 카운트하래요. 랭스랑 구별하세요. 20이라는 값이 몇 개니? 2개 있어요. 그죠? 자, 점 하면 sort라는 걸로 여러분이 변경하시고 출력하시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ascending 해가지고 출력이 되고요. 자, 소트를 하는데 리버스를 트루 값으로 속성값을 변경을 해주면 리버스니까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고요. 자, 모든 요소를 한 번에 지워라. 자, DL은 뭐예요? 하나만 주는 거예요. 다 지울 때는 클리어합니다. 점입니다. DL과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고, 한 번에 모든 요소를 지우고 나니까 리스트 속에 요소가 없네. 존재를 지우는 게 아니고요. 요소의 값을 모두 지워서 이렇게 A라는 객체는 있는데 안에 있는 요소 값들이
없다라고 해서 출력 가능합니다. 에러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리스트 함수 받습니다. 자, set과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수업이 조금 길긴 하네요. 하지만 해당 sequence set dictionary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자, set 이번에 set이 갑자기 리스트보다 먼저 출제가 돼서 당황스러웠는데 중괄호 정의를 제가 집합이라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소를 모아놨다. 그런데 이 요소들의 순서가 의미가 없다입니다. 자, set 의미의 순서. 이거 시퀀스 아니에요. 시퀀스 아니고 set 별도로 있는 자료 구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뭐가 안 돼요? 인덱스 슬라이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각가로로 접근할 수 없다. 그죠? 예. 중복되지 않은 마치 우리 수학에서 알고 계시는 그 집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 그냥 중괄호 열고 닫고는 안 돼요. 그건 딕셔너리 주의해야 할 점이고요. 자, 셋 함수로만 기본 셋, 요소가 없는 셋 만들어준다. 저희 다음이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에서 다시 한번 셋과 비교를 반대로 해보시고, 자, 당연히 우리 수학에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좀 특이하지만 합집합 빼기 교집합한 결과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합집합에서 공통되는 요소 뺀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셋의 생성과 연산. 자,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요? 딕셔너리. 안 된다. 자, 이렇게 함수로 셋해야지 비어있는 셋 생성된다라는 게 주의할 점이고요. 자, 일단 생성된 셋에 대해서 네. add 합니다. 자, add 몇 개? 4개 했어요. 1 요소로 추가하고. 그쵸? append 아니에요. add예요. 메소드가 add 4개 했어요. 근데 1, 2, 3, 1이에요. 2. 자, 출력을 해봤더니 4개 추가했는데, 2는 있으니까 중복 체크해서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B는 3, 4, 5고요. 자, A와 B 셋이 있습니다. 그쵸? A와 B 셋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집합연산과 관련해서 기호로 구별을 하기도 하고요. 자, 메소드로 구별을 하는데 이거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법 배우니까 얘기는 하고 갈게요. 자, 파이프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합집합이에요. 자, 그럼 합집합은 뭡니까? 중복된 거, 교집합 한 번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굳이 A는 1, 2, 3이 있고 B는 3을 포함하고 4, 5의 요소가 있다 해서 합집합 표현을 하면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합집합이고요. 자, 이렇게 M% 느낌이 뭐예요? 교집합. 그쵸? 결과. 자, 차집합은 자, A에서 B를 빼느냐, B에서 A 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자, 이렇게 A에서 공통되는 거 제외한 1, 2.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아까 얘기를 했죠. 합집합에서 공통되는 거 뺀 제외한 집합 1, 2, 4, 5가 출력이 되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메소드로 여러분이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 밑에 유니온 네 개 대응을 하시고 기호를 좀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 그렇죠? 자, 셋 함수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셋 함수와 관련해서 여행한 도시, 4개 여행 도시 트래블러 초기화를 하고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행한 도시에 제주 있을까요? 라고 해서 포함되어 있니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true. 춘천은 여행한 적 있니? 없어요.
자, 여기에 제주도를 또 한 번 여행을 해서 제주도를 점에드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있으니까 연산 수행 자체가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에러는 아니에요. 자, 그럼 군산에 갔다 왔어요. 요소 추가가 돼서 자, 출력해 보시면 군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 출력되고 밑에 출력된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 순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 중괄호 영역 내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셋에 대해서 답안 작성하실 때 순서 상관없이 존재하면 됩니다. 자, 군산 추가는 됐어요. 개수적인 차이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업데이트 관련해서 애드 우리가 살펴봤고 업데이트는 뭘까요? 자, 업데이트는 이렇게 추가긴 추가인데 요소는 한 개 추가하는 거고요. 리스트 추가해서 나 강화 전주 여행을 한 번에 했는데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땐 자, 묶어요. 리스트. 그죠? 가까로로. 자, 그걸 업데이트하면 자, 얘가 리스트째로 하나의 요소가 아니고 분리돼서 집합의 요소로 강화 추가되고 군산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출력을 해보면 자, 그럼 앞에 있는 거와도 다시 한번 섞였죠. 있으면 돼요. 존재하면. 자, 리무브 하면 순서는 우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적힐 일은 없죠. 셋에서는. 그럼 대전값 지워라. 그러면 대전 삭제됩니다. 그렇죠? 자, 클리어, 점 클리어. 점 클리어 하면은 내용을 모두 삭제했구나. 존재는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출력할 때 그냥 소괄호가 아니고 뭐예요? set이라고 해서 출력 결과가 되는 게 좀 특이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뭐 27번 예제, 패스 27.py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딕셔너리 자료구조인데요. 딕셔너리 매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딕셔너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괄호 앞부분에서 저희가 셋 얘기하면서 좀 구별하세요 라고 했던 게 비어있는 최초의 셋 만들 때가 그게 셋이 아니고 딕셔너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정확하게는 키와 값의 쌍을 아이템으로 두고 걔네들을 모아둔 거예요. 자, 딕셔너리도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불변인데 키는 못 바꾸고 안에 있는 값은 변경 가능합니다. 의 쌍으로 이루어진 객체들의 집합이다. 자, 하나의 단위다 그러면 키 콜론 값이고 그게 쉼표로 어떻게 해요? 중괄호에 묶여져 있어요. 키는 불변이다라는 게 고유하다라는 뜻이고요. 콜론 앞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소문자 구별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키 값을 호출하면 값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딕셔너리의 주요 함수는 키즈에서 키들, 그쵸? 값들 모아서 리스트로 전체로 묶어서 반환을 해달라 해서 자, 키와 밸류를 묶은 아이템즈라는 메소드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리어, 점 클리어 있고요. 자, 값. 자, 이 정의에서 키를 호출하면 값을 받아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get 메소드 씁니다. 키를 알려주면 get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해서 자, get 메소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has key, 그쵸? 예, has key. 자, 키 값이 불변이기 때문에 그 키 값이 있니? 라고 묻고 그 키 값이 있으면 이렇게 지정된 get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해서 값을 얻어오는 거죠. 자, 딕셔너리 함수와 관련해서 예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대한민국 콜론 앞쪽에 있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컨트리 할까요? 자, 나라별 제가 수도를 갖다가 세 나라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대한민국, 중국, 미국. 그렇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요. 중국 베이징, 미국 워싱턴인데 자, 이렇게 아이템이 뭐니? 딕셔너리이고 아이템이 몇 개니? 라고 하면 몇 개? 3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템 속에서 키
이고요. 콜론 value가 이렇게 쉼표로 대응이 됐죠. 자, 키가 이번엔 제가 문자열을 해서 반드시 뭐 숫자가 와도 돼요. 근데 문자열 상황이에요. 자, 출력해라 그러면 이렇게 중괄호 있는 거 주의하셔야 되죠. 딕셔너리 형태 전체 출력되고요. 자, 키들만 모아서 리스트로 반환해서 출력해. 여기서도 제가 파이썬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출력의 모습이 이렇게 돼요. 실제 화면에서는.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리스트 형태의 반환이라는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키 대한민국, 중국, 미국. 자, 밸류라고 하면은 밸류 즈입니다. 서울, 베이징, 워싱턴이고, 자, 아이템 하면은 전체가 오고요. 자, get 하면 여기에 키 와야 돼요. 대한민국의 값은 무엇이냐? 서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울의 결과값을 반환을 한다는 거. 자, 그럼 변경하고 싶어요. 자, 변경이 가능한데 하는 게 불변이고 값을 변경하는 거에서 대한민국을 서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대한민국 서울 바꾸면 자, 대한민국이 바뀌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키에 있는 밸류 값이 변경하는 게 는 대입 연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이 영어 서울로 바뀌고 get 했을 때 키는 안 바뀌어요. 불변 값이 바뀌어서 서울 영어로 얻어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전체 지우고 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그쵸? 마지막에 DL 해서 지울 수도 있다. 그땐 출력되는 게 없죠. 아예 존재가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클리어는 요소 삭제고 딜은 객체 삭제, 변수 삭제라는 걸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는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자료 구조에 대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기본은 된 거고요. 표본 강의 마지막은 슬라이드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 하나를 관리하는 자료형, 객체 관리하는 스칼라 값 제외하고 저희는 값을 여러 개를 관리를 하고 싶었죠. 자, 자료 구조라고 우리가 언급을 했고 관련해서 시퀀스는 스트링 튜플 리스트가 있었고 관련된 연산 이런 공통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셋이 있고 딕셔너리가 있었죠. 자,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시는 게 가장 명확하냐라고 했을 때 가로요. 자, 가로를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리스트 각가로, 대가로라고 얘기를 하고 튜플, 소가로, 딕셔너리, 중가로 기호 명확하게 구별하시고 자, 리스트와 튜플은 시퀀스다 보니까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연산할 수 있어요. 굳이 리스트 정말 인기 있죠? 자, 중복은 허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값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가변 연산이 되느냐인데 튜플은 한번 생성되고 불변한다라는 게 튜플의 특징이었죠. 자, 그리고 저희가 딕셔너리와 집합, 자, 특히나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아이템을 묶었다, 쌍으로 묶었다라고 알고 계시고, 자, 중복과 관련해서는 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렇죠? 키가 식별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가 의미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할래? 라고 했을 때 키로 객체의 내부를 구별한다는 거죠. 순서 없습니다. 자, 그럼 가변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중복 허용하지 않고 자, 가변이라고 했을 땐 키는 불변하고요. 그쵸? 키는 불변하는 건 마찬가지고 중복도 안 돼요. 자, 값이 가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집합과 관련해서는 중복, 집합이니까 당연히 허용 안 하죠. 순서 없고요. 가변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고 자, 순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결과를 작성하세요 라고 했을 때 상관없이 존재하면 된다라는 걸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긴 강의였는데 그래도 주 시험 범위의 파이썬의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명확하게 그래도 한번 수강을 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말 긴 강의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힘내시고 꼭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파이썬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